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녹색당은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2021년 아펙 정상회담을 위해 해외 각국 경호원들의 총기 소지를 허락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골리즈 가라만 녹색당 대변인은 2021년 아펙 정상회담 동안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경호는 현 뉴질랜드 법규상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녀는 공권력은 뉴질랜드와 해외에서 주로 유색 인종에게 사용되므로 특정 커뮤니티를 더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뉴질랜드 국민의 권리와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각 주최국 정부는 대규모 국제 행사에 대해 이와 같은 예외 적용을 했고 이는 주최국의 기본 조건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뉴질랜드가 이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총기 허가와 규제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총기 규정에 대해 국내법이 개정된 시점에서 이 정상회담 때문에 해당 규정이 후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펙 회담에 사용되는 아파트 단지나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통행 규제를 허가하고 있으며 해외 정보국의 뉴질랜드 국민 사찰 및 감시 장치인 WECM 무선 전자 대안 기술을 허가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부는 뉴질랜드 배우자나 파트너를 위한 비자 신청 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배우자나 파트너들과 관련해 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5월 일정 기간 이상 같이 살지 않았을 경우 파트너십 비자를 취득하기가 어렵게 된 규정이 발표됐으나 어제 새로 발표된 기준에는 이와는 반대로 파트너의 민족이나 국가의 전통적 또는 문화적 관례를 예우해 이를 감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정한 관계로 발전되며 진정성 있는 의도로 입국했을 경우 그 진정성을 기준으로 해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이런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들을 같이 제출해 비자 발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고 있습니다. 데이빗 셰이모어 액트당 대표는 뉴질랜드 제1당의 불법 기부금 논란에 대해 경찰에 직접 출두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 시점에 기부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기부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부자가 누구이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쟁점의 요지가 되고 있으며 아던 총리는 제1당 재단 기부자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에 확신하느냐는 국회 기자의 질문에 선거위원회도 이에 초점을 맞춰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스터프는 뉴질랜드 제1당 재단이 2년 동안 $50만 이상의 익명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 기부금의 출처를 밝혀지거나 선거위원회에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제1당 선거 캠페인 본부가 사용한 $38,000를 포함해 사무실 집기, 종업원 임금, 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 등 당 운영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선거법에 의하면 $15,000 이상의 정당 기부금은 출처가 밝혀져야 하며 $15,000 미만의 기부금은 익명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부총리이며 엔젯 제1당 대표인 윈스턴 피터스는 제1당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선거위원회의 조사를 곧 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목요일에 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어 선거위원회와의 구체적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뉴질랜드 생수 수출이 270% 이상 급증했으며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2018년 9월 뉴질랜드는 해외에 3,150만 리터를 수출했으며 2019년에는 거의 1억 8,800만 리터를 수출했습니다. 뉴질랜드 생수에 대한 해외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데이빗 파커 환경부 장관은 민감한 토지에 대한 투자를 평가할 때 생수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생수에 로열티를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첫 집구매자들을 위한 키위빌드 프로젝트는 주택 제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키위빌드 주택이 방의 크기가 작고 디자인 규정에 맞지 않아 뉴질랜드 주택공사에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팔리지 않은 키위빌드 주택을 정부 지원 주택으로의 전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메간 우드 주택부 장관은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발표에서 우드 장관은 키위빌드 프로젝트 주택은 디자인과 침실의 크기가 뉴질랜드 주택공사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짓는 주택의 싱글룸에는 싱글 침대 2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키위빌드 주택의 침실 크기는 그보다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키위빌드 리셋 프로젝트 일환으로 와나카, 테카우하타와 캔터베리 지역의 키위빌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드 장관은 키위빌드 프로젝트는 수요도 맞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공사 주택 대기자 명단에 13,966명의 대기자가 있으나 와나카 지역에는 단 10명만이 주택이 필요하다고 신청했으면서 와나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와나카로 이사해서 살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디 콜린스 국민당 주택부 대변인은 키위빌드 시행 첫 단계에서 와나카와 같은 지역에 키위빌드 주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5채의 키위빌드 주택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 중 15채는 6개월 이상 주택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국회에서는 차량 바퀴에 족쇄, 클램프를 채우면서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하는 과도한 주차 단속을 방지하는 법안이 3차 독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개인 소유지에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업자들에게 해당되며 그 비용도 최고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규정에는 족쇄를 채운 단속업체에게 해체 요구가 있은 이후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일을 푸는 시간적 제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크리스 파퍼의 소비자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족쇄를 푸는 데에 대한 시간적 제한이 없어서 주차 위반 비용을 내고도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포포이 장관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100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특정 시간 이내에 일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단속업체에게 $1,000에서 최고 $5,000까지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는 $3,000에서 최고 $15,00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오클랜드 지역 모터웨이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되면서 운전자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면서 큰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ZTA는 이에 앞서 도로공사로 인해 통제되는 구간들을 미리 온라인을 통해 밝혔으며 운전자들은 미리 이 구간들을 우회해 갈 것을 안내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통제된 구간으로는 1번 도로상 카이버 패스 로드 남쪽 방향 모터웨이 진입로, 노스코트 남쪽 방향 모터웨이 출구와 북쪽 방향 진입로, 16번 로열 로드 남쪽 방향 진입로, 20번 도로 닐슨 스트리트 남쪽 방향 진입로, 1번 리드아우트 로드 남쪽 방향, 마누카우에서 타카니니 남쪽 방향 도로 등과 파파쿠라, 링컨 로드, 뉴턴 로드, 어퍼 하버웨이 등 곳곳에서 통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오클랜드 도로 곳곳에서의 통제는 다음 주에도 있을 예정으로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통제 장소와 시간들을 미리 알 수 있다고 NZTA는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51원 52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9원 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44원 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어제에 이어 화창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조금 흐리다가 오후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재였습니다.